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할 시간이 됐습니다.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무척 감사합니다. 몹시 감사하고요. 그래도 좋아요는 많이 눌러주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먼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의 장점이 뭐고, 매운 머니케어 뉴스에 회원을 가입을 하면 좋은 점은 또 뭔지,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일반 구독자분들께서도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용분이세요. 저는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프리한 정보를 얻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저도 프리하게 대해드리는 게 맞는 게 자본주의 세상의 원리고, 더군다나 주식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게 상당히 어떻게 어려운 정보를 갖다 취급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를 취급한다. 그렇다고 하면 뭐 조회수나 이런 걸로 비즈니스를 영위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은요, 그런 분야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아침에 방송이나 이런 곳에 나오는 것들은 인기 종목들을 갖다 리포트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그래야지 시청률도 올라가고 사람들도 막 관심이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데 우리 같이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예를 들면 고점에서 달리고 있는 것들 올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옳은 건가? 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말을 드리고 왔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리포트 하나 드릴 텐데요. 항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주시는 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리포트 할 내용은요, 암호그린텍입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대신증권 리포트에서 상당히 예를 들면 뭐 2024년, 2025년 비전을 갖다 넓게 써가지고 리포트를 하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항상 2025년도 끝까지 보지 않는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것들이죠. 예, 스토리텔링을 그렇게 그려나가는 건 사실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뭐 비전을 주고 뭐 하는 거긴 한데, 저는 가장 큰 게 본 포인트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리포트를 읽으면서, 아, 이 종목은 상당히 싸구나. 내려가 봤자 마이너스 10% 더는 내려간 구간은 없겠구나. 그러면 우리 회원님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때요? 분할 매수만 잘하면 답이 나오겠구나라고 여러분 상상력이 가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인지하시고 우리 리포트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시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은 지금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제가 1300원 그쳐가면 조금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쭉 치고 올라왔고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생각해보자. 어차피 환율은 박스권 안에서 놀 겁니다. 자, 미국 지표가 아주 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뭐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중국 뉴스가 조금 나와서 어쩌고 뭐 중국에서 반도체 뭐 미국 거 안 쓸 거야 뭐 어쩌저쩌고 하면서 조금 뭐 조정이 나왔는데 뭐 언제는 뭐 많이 썼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엔비디아 얘기겠죠. 그런데 뭐 그 부분 떠나가지고 지금 어차피 쇼티지니까 엔비디아가 걔들한테 뭐 팔아먹고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땐 지금에 나오는 과정은 제가 볼 때 엔비디아는 지금 유아독존입니다. 특히 더군다나 AI 반도체 그쪽 분야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큰 게 있고 그 밑에 있는 서브로 받쳐주는 작은 것들이 따라와서 이제 그 보충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얘기하다 보면 너무 딴 데로 흘리니까. 일단 환율은 뭐 괜찮고요. 그다음에 어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미국 장기국채 10년물 금리는 올랐는데요. 단기물 금리는 내려갔어요. 이 점이 상당히 큰 포인트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정상으로 가는 거죠. 왜? 단기물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2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보다 어때요? 높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갭이 축소됐다는 거 상당히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이 점이 시장에서 나쁜 면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념물 국채금리가 내려가서 결국은 거꾸로 역전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아마 가장 큰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포인트 잡아야 될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유가 움직이는 거야 뭐 그렇게 돼 있고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잘 가지고 계시면 된다. 음악그래텍의 기업 현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구성은 크게 세 가지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효율 자성 소재, 나노 멤브레인, 그다음에 ESS 이게 전체적으로 30, 30, 30 정도의 매출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방열 소재 또 이쪽 부분이 10에서 20%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경기에 따라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하락한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 있잖아. 그동안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그래서 경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갤럭시 S24 나오면서 조금 이제 판매가 좀 호조로 진행되는 부분,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인 면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그동안 또 하락해야 되는데, 나노 멤브레인 분야가 바로 그 분야고요. ESS 분야도 어떻게 돼요? 아니, 이게 LFP 배터리 가격이 계속 이렇게 추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회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더 좋다니까요. 10% 마진 먹는 건데 이게 계속 낮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진율이 떨어지니까 영업이익도 같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고요. 고효율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직류에서 교류 전환하거나 교류에서 직류로 전환하는 그걸 갖다가 거기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방지해 주는 요소를 하는 게 고효율 자동 소재인데요. 그것들이 지금 미치는 게 지금 뭐 전기차 판매량이 좀 어떻게 됩니까? 올 겨울 지나면서 조금 많이 또 감소했잖아요. 그나마 좀 그랬는데 이 부분들이 다 대부분 바닥을 다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ESS 저장 장치,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판가가 조금 올라가겠죠. 수요는 계속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그냥 깔아놓고 보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고효율 자동 소재 저 분야도 테슬라나 특히 이제 이번 리비안 향이 이제 꽤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매출도 좀 있었는데 제가 볼 땐 이 부분도 테슬라가 그렇다고 판매량이 막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테슬라 주가가 미치는 영향들은 성장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다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접근해보는 관점이 좀 필요하다. 자, 아머그린텍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적어도 두 가지 분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고효율 자동 소재 같은 경우는 뭐 고정값으로 두고요. ESS가 좀 가격이 올라가니까 판가 올라갈 거고 나노 멤브레인 저쪽 분야에서 스마트폰 분야가 판매가 조금 호조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주가가 상방으로 좀 전환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매출 처별 우리가 특징이나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리포트를 해놓는 이유는 저도 나중에 궁금할 때 다시 한번 리뷰하거나 이럴 때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야별로 설명을 해 놓는 것들이거든요. 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이런 것들이 매출이고 이런 내용이었지. 저도 뭐 리포트 엄청 하다 보면 많이 헷갈릴 때도 있거든요. 가끔가다 말이 헛나올 때도 있거든요. 녹화하고 나서 이렇게 보다 보면 가끔 제가 말을 좀 실수한 것도 없잖아 보이긴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막 말하다 보면 많이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혹시 그런 미스테이크가 있다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매출처, 일단 고효율 자성 소재, DC, A씨와 DC 이렇게 교류할 때 열 손실이 발생되죠. 에너지 손실이 발생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최소해 주어야지만 배터리 수명도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 같은 경우는 과점 형태다. 그러니까 아머그린텍하고 히타치 베타라고 독일의 VAC 백하고 이 세 회사만 생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만큼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뭐 테슬라하고 리비안향 이런 곳에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곳에 계속 매출처가 나오고 수요가 늘어나는 것들은 아마 중장기적으로 봐도 이 부분은 매출이 감소할 만한 이유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전기차에 대한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했니 감소했니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동사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영향도 좀 받았고 올 겨울 넘어오면서 전기차 분야 작년부터 별로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주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고요. 매출의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분야가 YY 대비해서는 5% 정도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매출주는 ESS인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적으로는 이게 리튬 가격하고 상당히 영향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 어쨌든 2차 전지 분야에 대한 종목들 같은 게 주가가 다 하락해 버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거지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 들여서 영업이익률 10% 버는 거 100만 원 남던 게 뭐 생산원 거 800만 원 돼서 그럼 80만 원 남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게 QP가 다 줄어들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하락 사유가 발생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전체적인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이 ESS 분야가 아머그린텍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주가 하락 사유로 발생됐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또 하락할 땐 이런 것들이잖아요. 좀 과도하게 하락하는 모양이죠. 왜? 사람들이 이거 별로 안 좋아 관심이 없으니까 쭉 하락해 버리는 겁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를 중국에서 사와서 여기를 BMS 시스템을 장착을 해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 ESS 저장 장치는 화재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은 LFP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고 이건 좀 무거워도 상관이 없잖아요. 저렇게 고정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정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게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화재가 더 실내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니까 화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거래처는 뭐 다양하게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고 뭐 통신기지국이라든지 이런데 또 해상풍력 타고 이런 데 같은데 에너지가 발생이 되면 저장을 해뒀다가 송전을 하거나 이런 데 필요한 설비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결국은 리튬 가격이 올라간 부분만 고려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36% 정도는 그죠? 매출액이 늘어나는 건 당연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종목을 투자했는데 다시 리튬 가격이 폭락해 버렸어. 그러면 이 종목은 던져버려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너무 싸요. 내려가도 마이너스 10%그 이상 내려갈 만한 사유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잘해주는 것이 포커스예요. 그리고 그냥 버텨주는 것들이죠.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긴 합니다만 분명한 건 동사의 영업이익표라든지 재무제표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개선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노 멤브레인. 이 분야는 저 사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지금 그 충전하는 잭 꽂는 데라든지 지금 스피커 들어가는 저 자리 있지 않습니까? 저기 어떻게 돼요? 방수 처리가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게 뭐 그 나노파이버 소재로 벤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걸 공급하는 거다. 근데 저거 기술도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나노 멤브레인만 갖고도 동사 주가가 상당히 인기가 많은 적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스마트폰 판매량이 과거처럼 막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이런 구간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뭐 삼성전자 스마트폰 잘 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과거보단 좀 아직 better than before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접근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 타자가 나쁩니까? 바닥은 친 것 같고요. 2번 타자 ESS는요. 예,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나노 멤브레인도 글쎄요, 더 이상 뭐 나빠질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주가는 거의 바닥 구간에 존재하는 것임에 우리가 틀림이 없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 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방송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 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방열 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멘트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매출처나 내용들을 제가 항상 보여드리지만 여기 가장 여러분들께서 매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ESS가 단가가 상당히 높고 매출이 높은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깔려 있는 거 고효율 자성 소재 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여기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을 겁니다. 왜 과거보다 어떻게 돼요? 안 좋은 상황이나 이런 쪽으로 갈 만한 내용들은 아닌 것임에 틀림없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요즘 그 2차전지 분야 이런 쪽에서 계속 투자 이런 것들 늘려나가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 보이죠? 캡лек스 비즈니스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못 따라온 놈은 다 뒤처지게 만들어 놓고 따라온 사람들, 상존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세상으로 변해가는 뭐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좀 포워드 가이던스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 영업이익 부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제가 볼 때는 매출도 감소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오히려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ESS 부분이 크게 늘어날 것임에 좋다.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결국은 LFP 배터리의 가격, 이 변화에 상당히 민감한 종목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2차전지, 고효율 자성 소재 이 부분, 전기차에 예를 들면 그 판매량의 흐름 이런 것들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리비아는 지금 빨리빨리 만들어서 팔기 바빠 죽겠어요. 지금 매출 내기 바빠 죽겠는데 줄일 만한 이유는 없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예상치 나와 있는 우리 밸류에이션 테이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거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는 건 가장 포커스는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너무 싸요. 여기 지금 10,000원 찍혀 있는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10,000원, 글쎄요, 이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직전 5년 다 주가 보유량을 비율을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저 10,000원 밑에서 던질 만한 사람이, 그때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마 주식을 투자해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 10,000원까지 가버렸잖아요. 그럼, 에이, 몰라. 그냥 들고 있을 거야. 내가 억울해서라도 못 던져. 이런 마인드가 생겨버려요. 그러다가 또 한 30%촥 오르잖아요. 그럼 사람이 마인드가 어떻게 돼요? 이 정도에 정리해야 되나? 막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심리는 어떠세요? 투자에는 여러 가지 판단 요소가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심리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저 구간 밑에서는 거의 뭐 던질 만한 이유, 퍼센트도 되게 낮아요. 3%, 4%, 뭐 이 정도 수준 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람 전체가 다 어떻게 돼요? 매도 치겠어요? 아니, 대주주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많이 나와야 한 2, 3%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내려갈 구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봉상도 어떻게 돼요? 잘 자리 잡았어요. 이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윗단으로만 올라갈 구간이 있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되나 이 점을 갖다가 일봉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 지금 조금 올라갈 듯 말 듯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오르진 않아요. 60일, 20일 이동 평균선 이렇게 만날 겁니다. 이 구간에서 어떻게 돼? 수렴을 하겠죠. 근데 좋은 건 뭐예요? 여기 60일 이평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고 올라가는 좋은 뉴스가 나올 때 여기까지 금방 올라가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써놓기는 14,000에서 15,000원 뭐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사실은 기술적으로 보면 222동 평균선 이렇게 선회하는 구정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 따라서 아마 우리가 목가를 설정해 나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 포인트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221이 이제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 당연히 선회하겠죠. 그래서 지금 60일 구간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저 120일 이동평균선은 의미가 없고 얘들이 그냥 쭉 치고 올라와서 한번 이리 찍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봉이 어느 날 갑자기 13,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확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60일, 20일 이동평균선이 선회하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바닥을 다지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일단은 매물이 조금 존재하니까 여기 상단이 13,000원 구간. 1차적인 거는 13,000원이고요. 두 번째 보는 것이 그다음에 15,000원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엔 여기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13,000원 찍으면 수익 실현하실걸? 왜요? 저랑 많이 연습했잖아요. 갑자기 급등한다. 그래서 13,000원까지 간다. 만약에 3, 4일 내로 10,000원에서 13,000원대로, 11,000원에서 13,000원대로 간다. 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저랑 채널 오래 하시다 보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야, 급등했어? 그래. 우리 브레이크 타임 가져야지. 며칠이요? 야, 일단 10일 후에 보자라고 하고 수익 실현하시면 되죠. 뭐. 이 정도면 되잖아요. 저같이 친절한 차트 설명과 종목 설명을 하는 곳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을 늘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충 정리가 되셨습니까? 항상 보면 제가 이 차트 분석하면서 마지막 시나리오를 이야기 드리는데 그게 사실 제 의견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 그냥 설명드리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에서 다 분석해 보니까 결론은 이렇게 가겠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는데 그때 안 보시고 꼭 뭐 이렇게 뭐 댓글 달면 섭섭해요. 난 만약에 내가 말한 내용 갖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충분히 어떻게 커버링이나 설명을 해드릴 생각은 좀 있는데 내가 말한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말이야. 주식을 거래하고 나서 말이야. 그리고 나서 뭐 이상한 댓글 나 때문에 망했어요 이런 댓글 쓰고 그러시는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몹시 앵그리합니다. 그분 매너가 없으신 분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하려고 그러면 내용은 서로 맞아야지. 당신이 말한 대로 컨설팅을 따라야 되는데 뭐 좀 잘못됐어 라고 한다면 그때서 뭐 이게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됐나 이렇게 한번 다시 파악해 보는 것들은 저도 반성하는 차원이 발생이 되겠죠. 만약에 잘못됐으면 또 분석도 해봐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쨌든 우리가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늘 같이 좀 고려해 가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주식만 빠지면 앵그리 하는 분들 주식하지 마세요. 왜 주식 빠졌는데 왜 앵그리를 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앵그리하고 뭐 이러면 그런 분들은 성향이 안 맞는 거니까 은행에 가서 적금 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원금 찾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투자할 땐 원금도 가끔 잃기도 하고요. 또 많이 수익도 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좋은 판단 내리셔서 투자 여부를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산이니만큼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 마지막으로는 그런 겁니다. 누가 예를 들어 책임져 주진 않는 거죠. 좋은 컨설팅을 늘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결정하십시오.